49번. 우리 경계. 경계 기준은 우리 높낮이가 없는 뭐 어떤 그 뚝이라든지 또 지형 지물 이런 게 있을 때는 중앙을 경계를 해야 되죠. 중앙. 그 다음에 우리 뚝이라든지 뭐 이런 이런 지형지물이 있을 때는, 즉 논란이 있을 때 여기는 뭐 다 갑의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전이 있다 이렇게 봅시다. 이때 그러면 밭하고 논하고 뚝이 있을 때는 경계가 상단이에요, 하단이에요? 하단부. 요 아랫부분이 경계가 된다 이렇게 시험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절토. 이때 절작할 때는 이 자를 절자로 이제 토지를 잘랐다, 절토. 뭐 이것은 절토된 부분이 있을 때는, 즉 산이 이렇게 있고 우리 도로를 낼 때 보면 산을 이렇게 잘라요. 도로를 낼 때 그러면 산을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절토된 부분이 있을 때는 상단부 여기가 경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토, 절토된 부분. 그 다음에 해수면이라든지 육수. 해수면은 만조위, 그 다음에 육지는 만수위. 만수위 때 경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제방. 그럼 제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제방을 이렇게 설치하게 되고, 이때 여기는 이제 육지가 이쪽에 육지가 되고 이쪽이 바다가 되면은 바다 쪽이 바깥쪽이기 때문에 바깥쪽 어깨 부분, 요 바깥쪽 어깨 부분이 경계가 되는 걸로. 자, 이렇게. 자, 높낮이가 없을 때는 중앙, 그 다음에 높낮이가 있을 때는 하단부 또는 하단부, 그 다음에 절토된 부분이 있을 때는 상단부가 되고, 그 다음에 육지는 만수위, 해수는 만조위 때 되고, 그 다음에 제방이 있을 때는 바깥쪽 어깨 부분 이렇게 해서 경계를 정한다. 자, 기억해. 연접되는 토지에 높낮이가 없을 때는 중앙 해서 틀렸고, 그 다음 니은. 높낮이가 있을 때는 하단부라 해야 맞죠. 그 다음에 디귿. 역시 거기 도로나 국어 절토 부분이 있을 때는 상단부, 그 다음에 해면 만조위, 해수면은 만수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공유수면 메리지와 같은 제방이 있을 때는 바깥쪽 어깨 부분. 맞는 거죠. 맞는 것을 골라라 했으니까 니을과 미음 되겠습니다. 자, 또 50번. 역시 경계 구분 및 절차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역시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 담장, 그 밖에 구역된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하죠. 울타리 뭐 이런 것으로. 그리고 이제 지상 경계하고 도면상 경계하고 일치하면 문제 안 되는데, 그러면 이때 그 지상 경계인 실제 경계하고 도면상 경계하고 즉 공부하고 일치 안 할 때는 어떤 게 우선하느냐. 자, 이때는 도면상 경계가 우선한다. 그런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만약 경계에 어떤 도면상 경계하고 실제 경계하고, 즉 담장이나 울타리하고 일치 안 하면은 이때는 도면상 경계를 따라야 되고, 근데 기술적 착오, 측량을 잘못했거나 또 제도를 잘못했다, 도면을 잘못 그렸다,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고로 기술적 착오로 인해서 불일치 할 때, 기술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경계에 의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다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이때 그러면 담장하고 울타리, 도면상 경계하고 담장하고 일치되면 문제 안 되는데 측량 잘못했다, 이런 기술 착오가 있다면은 실제 경계에 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신 토지가 해면에 수면에 접속하고 있을 때는
평균 수면이 아니라 만조위, 만수위다라고 해야 맞죠? 그다음 3번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이 걸리게 해서는 아니 되지요. 다만 예외적으로 경계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그것도 역시 출제가 많이 돼요. 그러면 판결, 이때 판결은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토지가 접속되어 있는데 이때 경계 확인의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판결 받다 보면은 여러분 땅에다가 건물이 걸치게 경계가 걸릴 수밖에 없죠. 이때 뭐 저거 건물 뜯으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이때는 뭐 보상이라든지 또 사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 민법전에도 이제 경계로부터 50cm를 즉 반 미터 띄우고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반 미터 안 띄우고 들여다 지었거나 뭐 하면은 공사 착공한 지 1년이 지났거나 이미 완공해 버렸다면 아직 1년 안 돼도 완공해 버렸다면 뜻대로 소리 못 해요. 단지 손해배상만 요구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도 하나의 권리 남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면을 새로 그리되 여러분 이제 도면이 저 건축물이 잘리게 돼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사업이라든지 이런 또 도시군 관리 계획선,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분할을 하다 보면은 건축물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죠? 자, 이렇게 원칙은 경계를 끄을 때 건축물에 걸리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분하고의 관계에서 판결,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경계를 끄을 때는 건축물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공공사업, 이때 공공사업 하면 어떤 거냐? 공공사업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냄새가 납니다. 도로, 하천, 그 다음에 학교, 체육용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고, 그러나 유지, 저수지 막는 것도 공공사업이 들어가죠. 그죠? 유지 이런 것도. 근데 유원지는 공공사업이 안 들어가요. 유원지는. 유원지 그 자체는 놀러 다니는 공공사업 아니다. 유지는 공공사업에 들어가고. 자, 그 다음 4번에 역시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치해서 측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면 매립지의 토지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바깥쪽 어깨 부분이 경계로 한다. 예,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50번 문제에 그 답 틀린 거 찾아라 해가지고 2번 평균 수면이 아니라 만조위, 만수위라고 해야 맞는 답이 되죠. 그 다음 51번 역시 별표. 자, 아까 이 말씀드린 대로 원칙은 건축물이 경계에 걸치게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걸칠 수밖에 없는 경우는 2번 판결, 3번 도시개발사업, 4번 도시군 관리계획선, 5번 역시 공공사업. 이렇게 해서 걸릴 수밖에 없는 경우는 2, 3, 4, 5 요거는 걸리고, 그러나 1번에 매매로 팔 때는 걸리게 분할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러나 1번 또 소송해가 판결받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2번처럼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거기 해설에 거기 잘 되어 있으니까 까만 네모 안에 해설 그거 별표 3개 해 놓으시고 공부를 꼭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근데 52번. 자, 정부 역시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 사항에 해당하는 거 물었어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자, 이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달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적 공부예요. 근데 요거는 우리 지적 공부에 해당 안 됩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하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공부에 해당 안 됩니다. 그냥 기타 공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타에 들어가고, 지적 공부에 들어가는 거는 가시적인 것 7개, 불가시적인 것 하나. 즉 가시적이라면은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런 7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아까 우리 축척도 몇 가지? 7가지. 축척도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7개죠? 777. 알겠습니까? 럭키 7. 근데 물건은 몇 가지? 8가지. 물건은 8. 물건 팔팔하게 물 끌어요. 자, 이때 물건 8가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즉 용익물권 3개, 담보물권 3개, 점유권, 소유권 2개, 합쳐서 8개. 알겠죠? 물권 법정주의, 물권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권 법정주의 8개. 그런데 지적에서 우리 방금 축척은 7개, 아까 축척 7개, 그 다음에 지적 공부도 가시적인 거는 7개. 근데 불가시적인 것까지 합치면 8개예요. 즉 지적 파일도 포함시킵니다. 그렇지만은 방금 여기 지상 경계점 등록부하고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는 아니고 기타 공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계점 자부 등록부가 아니라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 사항을 물었습니다. 그 밑에 도해에 보시면은 도표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54번. 역시 54번의 경계 결정 기준에 대해서 출제가 자주 되니까 그 점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55번. 자, 측량에 대해서 출제가 됩니다. 측량, 분할 측량. 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가지고 분할 측량하는 데 대하여 틀린 것은 1.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이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 경계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려고 할 경우에는 표지 설치를 한 후 분할 측량할 수 있다. 맞고. 2번 공공사업 마찬가지 분할하고. 이때는 우리 또 1번이나 2번이나 3번 이런 경우에는 또 건축물이 경계에 걸치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건축물이 경계에 걸치게 또 분할 측량할 수 있고. 그 다음 4번에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인가나 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에 측량을 할 수 있죠. 5번에 한 필지 일부 동그라자 일부의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지상권 일부에 설정 등기할 때 분할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예, 그냥 뭐 일부 도면만 첨부해서 어느 부분까지 사용 수익하는지를 우리 등기 신청할 때는 지적도를 첨부해야 함. 거기다가 지적도를 첨부하면 되지 분할 측량은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주인하고 주가가 죽고 가지고 뭐 요까지만 쓸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측량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56번. 역시 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 경계 침범 여부가 문제되어 지적도 사항의 경계를 실지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 복원 측량은 당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이 경계 복원 측량을 할 때는 면적은 낼 필요 없다. 따라서 지적 현황 측량하고 경계 복원 측량은 면적 측량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량했는지 시도지사나 소관청으로부터 검사도 X. 자, 2번. 경계점 자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면적 직각평면 종행수 수치로 교차점을 지적 측량하게 하여 결정한다. 맞습니다. 이걸 수치 지적이라 하죠. 그 다음 3번 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그 다음 4번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경계점 표지를 지상에 설치한 후 토지를 분할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그 다음 5번 판례입니다. 지적공부상 경계가 기술적 착오로 인하여 경계선과 또 도면상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가 불일치할 때 이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경계 확정은 실제 경계로 간다. 그렇죠? 아까 기술적 착오가 없으면은 아까 도면상 경계로 경계를 정하면 되는데 담장이나 울타리 뭐 이런 거 수로 이런 것을 실제 경계를 하고 그 다음에 도면에 그려져 있는 경계가 도상 경계인데 도상 경계가 우선한다. 단 기술적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경계에 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공부입니다. 역시 공부는 뭐 별표 3개, 한 2문제 이상 나오니까 잘 보시죠. 자, 공부에 보시면은,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공부로만 고쳐져. 공부로만 해야 되네. 우리 아까 지적 공부로 해당되는 것은 7가지, 지적 화의까지 합치면 8가지. 예, 고로 1번 임야대장 공유연명부 요거는 들었는데 등기 기록이 아니죠. 2번 건축물 대장이나 그거는 해당되는데 색인도와 지번도는 아닙니다. 색인도는 그냥 도면상에 각각 십자 표시로 되어 있는 도면의 연결 순서를 나타내는 거고, 대장 공부는 건축물 대장입니다. 아니 건축물 대장도 아니네. 죄송합니다.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근데 2번은 전부 다가 공부가 아니다. 알겠죠? 지적 공부 아니에요. 2번은 건축물 대장이니까. 그렇지만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은 지적 공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요거는 건축물 대장입니다. 그 다음 3번에 대지권 등록부 토지 대장 요거는만 해당되는데 행정구역도가 아니죠. 그 다음 4번 토지 대장 공유연명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여기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5번 지적도 임야도는 맞는데 일람도는 지적 공부에 해당 안 돼요. 역시 이 일람도는 뭡니까? 일람도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지리부도책에 뭐 하천 표시, 철도 표시, 뭐 학교 표시, 칠학지 표시, 예? 저수지 표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일람입니다. 일람. 즉 드론 띄워가지고 하늘에서 내다보면은 하천이 어디 있는지, 저수지가 어디 있는지, 동네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일람도입니다. 제가 일람도 복사해가 드렸죠. 예, 어디가 있는지 없지요. 있어요. 그 모범생분들은 다 가지고 계시네요. 예. 꼭 일람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라고 우리 책에는 없거든요. 예, 제가 그리고 또 구분 건물에 관한 그 등기 양식도 우리 책에는 그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만 책에 있지 다른 대지권일 때는 없어요. 예시가. 그래서 제가 복사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공인중개사 갑은 매도 의뢰 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동그라미. 자, 면적. 이것을 면적이 얼마인지를 매수한 의뢰인한테 설명하려고 한다. 어느 걸 보여줘야 돼요? 대장이죠, 대장. 면장. 왜냐하면 면적을 얼마인지를 설명해 줘야 되니까 눈으로 보도록 매수자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대장을 보여줘야 되지. 뭐 지적 도면이나 뭐 임야 도면,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또 뭐 경기점 좌표 등록부 이걸 보여주면서 면적 설명한다 하면 틀렸죠. 예, 면적을 알려주려면은 면장. 그렇지만 지목을 보여줄 때는 도면 보여줘도 되고 대장 보여줘도 되고, 그렇죠? 예, 목도장. 그 다음에 축척도 마찬가지. 축척이 얼마인지도 설명하려고 할 때는 축도장 이렇게. 그렇지만은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려고 한다. 이때 지적도나 임야도를 보여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보여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지적도하고 임야도 이 세 개 공부에는 소유자가 안 나타납니다. 그렇지만은 고유번호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고유번호는 등록되지만 그러나 임야도와 지적도에는 소유자도 등록 안 돼 있고 고유번호도 19자리나 길기 때문에 도면에는 기록할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더라도. 외우면 안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도면은 한눈으로 명료하게 한눈으로 딱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도면인데, 그래서 대상상에는 지목도 정식 명칭으로 기록하지만은 도면에는 부호로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고유번호가 도면에 안 나타나요. 소유자도 안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역시 이동사유. 자, 이동사유. 그럼 토지 이동이라 하면 토지의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걸 이동이라 한다. 자, 요거 시험에 역시 이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소유자 변동, 그 다음에 주소 변동, 그 다음에 공시지가 변동, 그 다음에 토지 등급 변동, 그 다음에 우리 시골 농지 같으면 기준 수확량 등급이 변동됐다든지, 자, 이런 내용들은 이동이 아니다. 우리 이동이라 하면 개념부터 먼저 이해하고 나면은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냐, 해당되는 거냐 출제되면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이동은 한자로는 뭐 달을 이자에 움직일 동자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동. 토지의 표시하면 사실이에요. 그 사실, 지목, 면적, 지분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새로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거예요. 새로이, 그 다음 변경, 말소, 요걸 우리 이동이라 하죠. 이때 새로이 되는 걸 뭐냐? 새로이 하는 거, 신규 등록이죠. 자, 옛날 지역법에서는 신규 등록은 이동에 안 넣었어요. 그러나 원래 이동이라는 것은 토지의 사실관계인 표시가 기존의 내용하고 달라지는 걸 이동이라 하고, 바다는 사실은 원래는 없던 걸 새로 땅을 만들어낸 거예요. 간척사업 해가지고. 그래서 변동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에 안 넣었는데, 그러나 지금 신법에는 새로이 신규 등록하는 것도 이제 이동에 넣었습니다. 옛날 시험 문제는 이거 다음 중 이동 사유가 아닌 거 해가 이거 답 많이 출제했었어요. 신규 등록. 그러나 지금은 신규 등록도 새로이 정하는 것도 이동에 들어간다. 꼭 주의하시고요. 그럼 대부분은 변경이에요. 지목 변경, 합병, 분할, 축척 변경, 지분 변경 이런 거고. 그다음 말소는 해면화. 근데 우리 해면화, 아까 우리 이동 신청할 때, 자, 여기는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돼 있고, 요 말소는 며칠이었냐?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돼 있었죠. 이때 60일 이내인데, 이때 60일 언제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고, 90일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요거 시험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우리 등록 말소할 때, 즉 토지가 바닷물에 잠겼을 때, 해면화되었을 때 측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출제합니다. 그러면 한 필지 모두가 말소할 때는 측량 안 해야 된다는 것도 시험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뭐 지목 변경, 지분 변경, 합병, 공부 제작성, 그 다음에 환산, 즉 제곱미터, 뭐 평에서 제곱미터로 환산할 때, 즉 과거에는 척관법이라 해서 평으로 했어요. 지금은 미터법에 하여 제곱미터로 등록합니다. 따라서 이때 환산 잘못한 거는 계산하면 되니까 측량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하고 복구 측량은, 경계복원 측량은 측량은 하되, 경계복원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은 하되 면적 낼 필요 없다. 고로 검사도 받을 필요 없다. 그리고 토지가 일부가 바닷물에 잠겼을 때는 측량해야 된다. 그렇지만 한 필지 모두가 물에 잠겼을 때는 측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야 되지, 측량해야 된다 하면은 틀린 지문이다. 꼭 좀 시험의 함정이에요. 자, 그럼 3번 문제. 이동사유에 등록하는 지적공부는 이동사유를 이동사유가 등록되는 건 대장이죠. 대장.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필지에 대한 지목과 축척이 등록된 공부는, 자, 축도장, 목도장. 그럼 1번이 일남도는 아니죠. 대장이니까 2번이 되겠네요. 다른 데는 지분, 목, 축척하고 지목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목은 목도장, 축척은 축도장. 됐죠? 면적은 면장. 면적은 면장.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죠. 역시 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것들로 묶어놓은 것은 출제가 됐어요. 자, 소재 당연히 들어가고, 지번 들어가고, 지목 들어가고, 면장. 그 다음에 소유자 들어가고, 대주권 비율 안 들어가죠. 경계 안 들어가죠. 그리고 비읍하고 시효 빼고는 다 들어가는 걸로 체크. 네. 자, 그 다음 6번 문제. 이거 역시 기출된 문제로서 한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이거 I can 포기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대장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자, 1번. 158번지 토지는 2015년 8월 1일에 처음으로 신규로 등록했습니다. 거기 저주면 2015년 8월 1일 신규 등록, 즉 매립 준공해서 100제곱미터죠. 그 다음 2번. 2016년 2월 2일에 분할로 158의 1번지로 면적이 40제곱미터 떼갔습니다. 그럼 기존에 남은 거 60제곱미터니까 158의 1번지로 분할해 갔다. 맞고요. 40제곱미터를 분할해 갔다. 그 다음 3번. 158번지 토지는 2017년 9월 9일에 대에서 전으로 지목이 바뀌었습니까? 반대죠. 전에서 오히려 대로. 자, 2017년 9월 9일에 오히려 위에는 전이었는데 06에는 거기 대로, 08이죠. 08 대로 바뀌었습니다. 고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2019년 1월 3일에 합병되어 말소된 159번지 땅의 기존의 면적은 다시 60제곱미터였다가 대로 바뀌면서 대로 다시 제일 끝에 보시면 08에 80제곱미터로 됐으니까 기존에 158번지하고 158에 159번지하고 땅을 합필해 가지고 80제곱미터가 됐어요. 그로 159번지 땅은 20제곱미터였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추적해 들어가야 돼요. 80, 현재 80, 60에서 80 됐으니까. 그리고 지번은 우리 합병할 때 지번은 빠른 지번이죠. 앞선 지번. 그러니까 158번지하고 159번지하고 합병되게 되면은 지번은 158번지로 지번을 부여해야 되죠. 지번 부여하고. 예. 됐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고, 그 다음 7번 문제. 자, 7번 문제도 별표 놓으시고요. 자, 다음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의 등록 사항이 아닌 것 물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기준을 맞고. 2번 소재 지번은 필수. 그 다음 이동 사유도 들어가고. 그 다음 3번 소유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등기 접수 번호는 대장에 안 나타납니다. 이 등기 접수 번호는 등기부에 나타나지 대장에는 접수 번호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접수 번호도 등기 접수 번호는 갑구와 을구에 기록합니다.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에 접수 번호를 기록하고, 표제부에는 접수 날짜는 기록하지만은 접수 번호는 기록 안 한다. 이렇게 또 주의하시고, 우리 등기부 보실 때도 주의하시기를, 예를 들어서 전세권하고, 자, 예를 들어 요 시험에 한 번씩 또 나오니까 전세권과 그 다음에 저당권. 이 전세권하고 저당권은 권리 순서를 따질 때 이 전세권하고 저당권하고 어느 게 우선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접수 번호에 의한다 하면 등기 순위 번호, 등기 순위 번호를 보고 판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하고 담보, 소유권에 관한 담보 가등기하고는 각각의 봐야 돼. 접수 번호. 이렇게 권리 분석할 때, 그러니까 저당권은 을구에, 소유권의 담보 가등기는 갑구에 돼. 이거는 갑구에 등기되어 있고, 이거는 을구에 등기되어 있으니까 각각 접수 번호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가 같은 구에 있는 거는 등기 순위 번호를 봐서 순서를 판단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가 다른 그런 경우에는 각각 접수 번호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대지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 소유 건물에 있어서도 대지권의 종류라든지 그 지분 비율 표시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 취지 뜻은 토지 등기 기록에 각 해당 구 상란에 직권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로 대지권의 표시하고 대지권의 취지하고의 순서는 언제 아파트 지었는지 순서에 따질 때는 각각의 접수 번호를 봐야 되지 등기 순위 번호해야 한다면 틀린 징후입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토지 등기 기록하고 건물 등기 기록은 등기부가 다르니까 당연히 어느 것이 빠른지를 판단할 때는 당연히 접수 번호를 봐야 되겠고, 또 같은 등기부라 하더라도 구가 다를 때는 각각 접수 번호를 봐야 되지 등기 순위 번호해야 한다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꼭 요거 사고를 권리 분석할 때 꼭 같은 구냐 서로 다른 구냐 또 등기부도 같으냐 다르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고로 7번에 3번은 접수 번호가 들어가서 틀렸다. 그 다음 8번 역시 대장에 등록하는 설명 옳은 것은 뭐래? 1.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대지권 비율 틀렸습니다. 자,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하는 거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하지 여기 대장에 등록되는 게 아니죠. 그럼 1번 틀렸고 2번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경계는 역시 틀렸어. 경계줄 치시고 경계는 어디에만? 지적도, 임야도. 그래서 경계는 다른 우리 8가지 지적공부 즉 7가지 가시, 불가시, 지적화일 포함해서 8개인데 이때 경계가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하나 도면밖에 없습니다. 도면에 다른 공부에 경계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로 2번 또 틀렸다. 그 다음 3번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맞고 변경된 날은 부동산 등기 기록의 원인 일자를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자, 그것도 여러분 틀렸죠. 자, 대장 우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대장하고 등기하고를 비교했을 때 등기가 우선합니다. 권리자에 관한 사항은. 자, 이것도 이제 사고를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이라든지 권리에 관한 사항은 대장상하고 그 다음에 그 등기부하고 등기 기록하고 봤을 때는 등기 기록이 우선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관계에 대해서는 대장하고 등기하고 봤을 때는 대장이 우선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대장 우선하고. 요걸.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원시 취득했을 때하고 또 승계 취득했을 때하고도 보실 때 이때는 원시 취득할 때는 먼저 선대장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후 보존 등기죠. 선대장 먼저 대장에 등록하고 후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죠. 자, 그다음 승계 취득입니다. 승계 취득할 때는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합니다. 그죠? 등기부상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하고 후에 대장 정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요 사고를 딱 갖춰 넣어야만이 이런 응용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8번에 3번은 이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부동산 등기 기록의 원인 일자를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틀렸죠. 그죠? 오히려 등기부상에 소유자가 변동된 것을 대장의 정리의 기준이 되는 거지 바뀐 말이에요. 그게. 자, 그 다음에 4번에 역시 대장에 뜨는 공시지가는 지적공부 정리 수수청 수수료의 기준이 된다. 신청 수수료가 아니라 취등록세, 그죠? 취등록세의 기준이 된다. 공시지가, 우리 대장의 공시지가 나타납니다. 신청 수수료가 아니라 등록세.
과세 기준이 된다. 이렇게 취등록세. 그다음 5번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부동산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 자, 아까 방금 토지의 표시사항, 여기 토지의 표시사항은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는 대장이 우선한다. 맞는 말이 되죠. 등기부하고. 그리고 권리관계에 대해서 불일치할 때는 등기를 기초로 해야 될 것이고, 권리관계는 자주 등기를 기초로 한다는 점. 그 다음에 토지의 사실관계인 표시에 대해서는 대장을 기초로 해서 등기를 정리해야 돼요. 이때 그러면 불일치한다. 대장상에는 지목이 답으로 돼 있고 등기부 상은 대로 돼 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등기부를 고칠 수 있어 없어요? 자, 등기대로 대로 고쳐야 됩니까? 답으로 해야 되느냐? 답으로 해야 되지. 이때 답으로 할 때는 직권으로 고치는, 답으로, 대장에는 답으로 되어 있으니까 등기소에 있는 등기 기록은 등기 공무원이, 등기관이 관리합니다. 이때 등기관한테 통지를 해줘야 돼요. 등기관한테 우리 대장에는 답으로 되어 있는데 등기부 이렇게 열람해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대로 되어 있네요. 이거 답으로 고치세요. 이렇게 통지를 해줘야 된다. 지적소관청은 관할 등기소에 불일치함을 통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권으로 변경을 할 수 없다.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역시 공유지 연명부. 등록사항이 아닌 것. 소유자, 소재, 대주권 비율 아니죠. 이 대주권 비율은 대주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에요. 대주권 등록. 그 다음에 토지의 고유번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변경된 날짜, 소유자 들어가니까 됐고. 답은 3번이 틀린 것. 네. 그 다음 10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11번. 네. 그 다음 12번 보죠. 12번. 자, 12번 문제 보시면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 연명부 줄치시고 대주권 등록부 줄치시고 요 두 공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사항들로만 묶어진 것은 대주권 비율은 대주권 등록부에만 있고 아니고 자격 박탈. 그 다음에 소유자는 둘 다 들어가죠. 소재도 둘 다 들어가고 고유번호도 둘 다 들어가고 소유권 지분도 둘 다 들어가고. 그러면 대주권 비율 기억 빼고는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맞죠? 근데 요 12번 문제에 요걸 약간 변형해서, 자, 요 변형해서 출제가 돼도 됩니다. 12번 문제, 요 12번 문제에 그 대주권 등록부하고 대주권 등록부하고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하고 요 공부, 두 공부에만 공통 등록 사항은 이렇게 또 출제가 돼요. 그럼 지금 요 12번 문제는 에만이 아니고 두 공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해서 출제되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다른 공부에는 등록 안 되고 유일하게 대지권 등록부하고 공유지 연명부에만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사항은 이렇게 출제되면은 소유권 지분, 소유권 지분으로 답으로 이게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시험 문제에 12번 문제를 출제할 때 요 문제는 에만이 아니라 공유 연명부하고 대주권 등록부 두 공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사항은 기억 빼고 다 들어간다. 맞고, 그렇지만은 두 공부에만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등록사항 하면은 소유권 지분 미음 하나만 답 찍어야 됩니다. 꼭 문제의 유형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공부에도 있지만은 현재 여기 나타난 사항 중에 두 공부에 공통 들어가는 걸 찾아라.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빼고 다 들어가고 대지권 비율 빼고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공부에는 없어요. 소유권 지분이고 지적공부 8가지 중에 지분이 나타나는 거는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밖에 없어요. 소유권 지분이 나타나는 거는. 그러니까 따라서 공유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만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사항은 하면은 소유권 지분 하나만 찍으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토지 소재라든지 지번이라든지 고유번호 이거 또 소유자 변경 날짜 이런 거는 다른 공부에도 있습니다. 다른 공부에도 나타나고 또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지 공유지 연명부에는 없지 않습니까? 공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거예요. 대지권 비율은. 그렇지만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 두 공부에만 등록되는 공통사항입니다. 자, 그다음 13번 여러분 풀어주시고 14번 예, 별표 놓으시고요. 자, 14번 문제 같은 거는 또 출제 예상되니까 왼쪽 상단에 십자 표시는 색인도, 요걸 색인도. 이 색인도는 지적 도면의 연결 순서를 나타내기 위한 거다. 그리고 현재 도면은 15호고 그 다음 126번지 15번의 전 이때 우리 지목을 붙일 때는 아까 지번 63의 4답 이렇게 지번 앞에 지목을 붙이는 게 아니라 평행식으로 이게 종대라 아니라 형대로 63의 4답 뭐 75의 전 이렇게 형대로 한다 이래 종대로 붙인 것도 아니고 또 지목도 앞에 붙이는 거 아니죠. 그러나 아까 지적도로 산은 산 27임 이렇게 지번 앞에 산자를 붙이고 뒤에는 임이다. 이것도 시험에 한 번씩 함정으로 내니까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1번 지적도의 도면 번호는 제15호이다 맞고, 그 다음 2번 126의 10번지입니다 126의 10번지는 공장이죠. 네, 공장 맞고 공원이 아니다. 자, 그 다음 3번 126의 7에 제도된 동그라미 십자 표시되는 건 지적 삼각점 위치 맞죠? 그렇지만은 까만 거는 뭐였다 했죠? 까만 거는 보조점. 요거는 지적 삼각 보조점이고 그냥 흰 거는 도근점 이렇게 도근점이고 그 다음에 3번에 120 됐고 3으로 표시된 거는 임야대장의 등록지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자 5번 126의 9의 동쪽 경계는 자 126의 9 126의 9번 오른쪽 동쪽 경계는 0.1로 하죠. 그죠? 0.1mm. 보통 우리 유라동하고 뭐 정평동하고 경계는 뭘 해요? 0.2mm. 그게 0.2mm고 경상북도하고 뭐 여기는 0.4mm. 이렇게. 그러면 보통 리동 경계는 0.2mm로 합니다. 도 경계 0.4mm. 뭐 이렇게 뭐 몇 mm냐 그건 시험에 출제 안 하는데 일단 도면에 그 굵기를 제도할 때는 0.1mm 샤프로 도면을 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도면이 잉크가 오래돼가 퍼지고 정밀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도면 하도 만져가지고 잉크 퍼져요. 그러면 이때 새로 도면을 그리는데 이걸 공부 제작성이라 하고 측량을 할 필요 없다. 그렇지만 지적 공부가 사라져버렸어요. USB 저장하는 것도 다 날아가쁘고 저도 그 논문 열심히 한다 써가 USB 한번 클릭 딱 해보다 잘못해서 다 날려버렸어요. 그거. 자, 그러면 USB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공부, 지적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뭐 공부들이 다 사라지고 없다. 그래 되면 다시 할 수 없이 복구 측량해야 됩니다. 복구 측량. 근데 옛날 우리 등기부가 전산화 되기 전에 등기소에 보관하고 있던 등기부가 모두 화재로 불타버렸다. 그래 되면은 다시 등기부를 새로 살려야 되는데 이때 살리는 등기를 멸실회복 등기다 이렇게 했어요. 멸실회복 등기. 그러나 지금은 멸실회복 등기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등기부 전산화되면서 안전한 곳에 별도로 USB라든지 지적 파일에다가 파일에다가 저장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놨기 때문에 설사 뭐 컴퓨터가 다 날아갔다 하더라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멸실회복 등기 뭐 대법 원장이 공고하는 이런 제도는 없어졌어요. 자, 일단 우리 공부도 공부 복구가 있고 공부 제작성이 있는데, 공부 제작성은 정밀도가 떨어졌을 때, 도면 정밀도가 떨어졌을 때 새로 하는 작성하는 걸 공부 제작성이라 하고 측량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부가 다 사라져 버렸다, 멸실되고 없다면은 이때는 복구 측량해야 된다. 됐죠? 복구 측량. 예. 자, 그다음 16번의 거기 뭐 문제는 뭐 몇 미리로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까 이미 16번에 1번에 동리는 0.2mm, 뭐 도각선의 크기는 40, 가로 40, 세로 30. 그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문제는 작년에 나왔으니까 생략. 18번 보시죠. 자, 18번은 별표 놓으시고요.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몇 자리? 10자리. 집은 8자리. 집은 8자리. 대장번호 1자리. 대장번호 1자리. 그렇지만 지목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유번호 19자리를 뭐 행정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의라든지 대장번호는 알 수 있어도 나타나도 지목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주의를 하시고요. 그럼 고유번호 3, 2, 4, 5, 2, 5, 5, 2, 3,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 2, 0, 0, 2, 0, 0, 1, 4 바 0, 0, 0, 1, 2. 자, 이렇게 고유번호로 대장 떼고 있긴 해. 고유번호가 안 나타나는 거는 지적도. 자, 고유번호가 없는 공부는 지적도, 임야도 또 하나 있어 없어요? 없다. 이 두 개죠. 네,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고유번호가 있다 했어요. 소유자가 등록 안 되는 공부는 소유자가 안 나타나는 공부는 지적도, 임야도, 좌표 등록부. 좌표 등록부를 3개. 그러니까 소유자가 등록 안 되는 공부는 3개. 지적도, 임야도, 좌표 등록부. 자, 그 다음에 고유번호가 등록 안 되는 공부는 도면 이 2개. 그 대신에 좌표 등록부에는 고유번호는 등록이 된다는 점 됐고, 이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일 앞에 요 2자리가 시도를 나타내는, 경상북도, 뭐 경주시, 시도, 뭐 경상도는 몇 도이고 뭐 전라도 몇 도이 시험 안 냅니다. 그 출제했다는 그 출제위원 니는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군구 3자리. 그 다음에 읍면동 3자리. 그 다음 리 1자리가 아니라 2자리. 다른 거는 전부 글자 수대로 시도 2자리, 시군구 3자리, 읍면동 3자리. 글자 수대로예요. 근데 리는 하나라고 1자리. 이렇게 하면 틀린 질문이다. 2자리. 리는 2자리. 요거 함정. 자, 그 다음에 제일 앞에 여기가 대장번호입니다. 대장이 여기 1번으로 되어 있으면은 토지대장, 2번은 임야대장, 이렇게 3번은 좌표등록부. 근데 그 다음에 요 내 앞에 본번이 4자리고 그 다음에 부번이 4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로 이 현재 고유번호를 보고 지목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요거 현재 보고는 지목은 알 수 있네요. 왜? 2번 돼 있으니까 임야구나. 그죠? 임야구나. 근데 1번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거는 뭐 지목이 된지 답인지 전인지 뭐 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2번 딱 나타났다는, 이건 산이네, 임야지보. 그죠? 예. 자, 요거 잘 이해하시고요. 고유번호,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럼 18번에 토지 대장에 고유번호는 지목이 들어가서 틀렸다. 그 다음에 2번, 역시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은 소재, 지분, 고유번호 맞고. 그 다음 3번, 소관청은 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지분 부여 지역마다 일람도와 책임표를 작성하여 갖출 수 있다. 4번, 도면에는 건축물, 구조물 등의 위치를 등록한다. 5번, 호관청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맞는 거요. 자, 19번 역시 별표 놓으시고 출제 자주 됩니다. 자, 도면 보시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도면입니다. 자, 역시 왼쪽 제일 상단은 색인도고요. 현재 도면은 6호 도면이다. 축척은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이니까 500분의 1. 거기 이제 1번 73의 2에 대한 면적 측정은 아까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에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도시, 자, 이건 도시 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 하고, 이때 측량 방법은 견위이 측량법에 의하지 좌표 평판 측량이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면적 계산법은 좌표 면적 계산법으로 계산하지 전자 면적 계산법에 의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73의 2의 경계선상에 등록된 22,41 이거는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예, 그게 옳은 답이 되네요. 도면마다, 자, 여러분 필지마다 보시면은 거기 숫자가 두 자리씩 이렇게 도면이 있으면은 여기 보면 두 자리씩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 자, 여기 숫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는 요걸 예,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예. 거리. 자, 요거 시험에도 주의하시기를,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요거는 어디에 등록하는 물어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사항이다 하면 틀렸죠. 자, 좌표는 좌표란 말이 들어간, 그러면 좌표 자체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이에요. 좌표 자체는 X, Y 좌표는. 그렇지만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요놈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 아니에요. 자, 요는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하면 틀렸고, 등록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시험에 꼭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등록사항이 아니다라는 점 이거 이해해 주시고, 따라서 그러면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 요 지적도의 등록사항이다. 지적도의 등록사항이다. 예, 요거 지적도의 등록사항임을 조의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행지역의 지적도의 등록사항이지 이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시험의 함정. 어감상 봤을 때, 이 어감상 봤을 때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겠나.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이라 하면 틀렸어.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고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의 등록사항이다. 이렇게 구별하실 줄 알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거기 19번 그림은 지적도입니다. 지적도고, 20번에 거기 문제 나오는 게 있죠. 자, 20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의 등록사항은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거리. 20번에 2번. 예.
그 다음 21번 그거하고 좀 쉴게요.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 부여정마다 일람도와 색임표를 작성하여 갖춰둘 수 있죠. 2번 지적도의 축척은 7가지 종류가 있다. 임야도 2종으로 구분한다. 축척은 7종. 임야도는 아까 6,000분의 1, 3,000분의 1 이렇게 주로 6,000분의 1 많이 쓰고. 그 다음 3번 지번의 색인도, 건축물, 구조물 위치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죠. 그 다음 4번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죠. 그 임야도 들어가서 틀린 지역입니다. 우리 임야는 토지가 반듯반듯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 경기점 좌표 등록부를 수치적으로 등록하는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경정리 사업이란 토지가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해야 되거든요. 고로 임야도는 반듯반듯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좌표 등록부로 둘 수가 없죠. 고로 지적도라고 해야 되지 임야도다 해서 틀렸습니다. 예,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예, 조금만 쉬셨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